안녕하세요. 인천 문효당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가 꿈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착각이라고 했지만 사연자님에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 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돌아가신 엄마가 매일 꿈에 나옵니다. 그리움 때문에 꿈을 꾸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사연자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은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았고 꿈에서 본 시간은 현실이 휴대폰으로 화면에 찍혀 있고 꿈에서 들은 말은 현관문 밖에서 다시 들렸다고 합니다. 사연자님은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어머니 집을 정리하던 중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요즘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현관문 꼭 잠그고 자라. 저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엄마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절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나질 않았어요.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엄마 집에 혼자 갔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에는 엄마가 쓰던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엄마가 져주려고 싸둔 반찬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쓰던 이불은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엄마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잠갔니? 저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잠갔어.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아주 조금 그 틈 사이에 어두운 복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닫아. 저는 현관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손가락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람 손이었습니다. 마른 손가락, 손톱이 길고 손등에 검은 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다가 깼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저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현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안쪽 잠근고리가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제가 직접 걸어둔 잠근고리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불을 켜놓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피곤해서 꾼 악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에는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에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은 그날 이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새벽 3시 17분. 그리고 어머니는 꿈속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닫아. 그 말은 무엇을 닫으라는 뜻인지 사연자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도 엄마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이었습니다. 엄마는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 안방에는 오래된 자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장롱입니다. 엄마는 그 장롱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엄마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닫으라고 했잖아. 저는 무서웠습니다. 뭘 닫으라는 건데?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얼굴은 맞는데 눈동자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온다. 그 애가 나와. 그 순간 장롱 안에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가 안에서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뒷걸음을 쳤습니다. 장롱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작은 아이의 손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깼습니다. 또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바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개장이 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롱 앞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아니고 짧고 가느다란 아이 머리카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옷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들 맨 뒤쪽 벽면과 장롱 사이에 작은 상자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걸 꺼내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아주 작게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지 마.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을 보니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열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인지 열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는 계속 닫으라고 했고 전화에서는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삐빅, 삑삑, 삐비빅.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엄마뿐이었습니다. 도어락 소리를 계속되었습니다. 삐빅, 삐빅, 삑삑삑. 그리고 갑자기 문 앞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다! 문 열어!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엄마 목소리였는데 그런데 말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낮고 어딘가 비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문 열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니잖아. 그 순간 문 밖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네. 그 말을 끝나자마자 현관문 문소리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덜컹 덜컹. 저는 상자를 끌어안고 안방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계속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현관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 장롱 안에서는 손톱 긁는 소리. 저는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지 말고 태워라. 그 애가 너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기 전에 문을 닫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는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보지 말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돼서 엄마 집에 찾아왔고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집에서 그 상자를 직접 보고 나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오래된 베네쪼고리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는 제가 아닌 다른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태어나기 전에 이모가 아이 하나를 잃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아이, 그 아이의 물건이 장롱 안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다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예전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슬퍼 보였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 뒤에는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갈게. 너는 뒤돌아보지 마.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나? 엄마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 그 말을 듣고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엄마가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삐빅, 삐빅, 삐비빅. 그때마다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선생님, 이건 정말 엄마가 저를 지켜주려고 온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엄마를 그리워해서 만들어낸 꿈이었을까요? 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이 사연이 단순히 무섭다라는 말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꿈, 전화, 도어락 소리, 장롱 안의 상자,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말, 무섭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오래된 슬픔과 참아 놓지 못한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연은 무속인 입장에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연 읽는 내내 눈물이 나네요. 무조건 귀신 이야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생기는 그리움, 죄책감, 마지막 인사 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속적으로 볼 때 반복되는 시간과 반복되는 말이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연에서 중요한 말이 닫아, 돌아보지 마, 입니다. 닫아라는 말이 장롱 문을 닫아라는 뜻이 수도 있지만 엄마가 평생 닫지 못한 마음의 문을 이제야 닫아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마라는 말이 사연자님을 보호하려는 말로도 보입니다. 무속에서는 떠난 사람이 꿈에 나올 때 무조건 나쁜 징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꿈은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고 어떤 꿈은 남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꿈이 반복되고 현실에서도 이상한 일이 겹친다면 그냥 혼자 버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유품을 함부로 버리기보다 차분히 정리하고 마음의 인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나 추후의 방식으로 잘 보내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겁부터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큰일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매듭이 남아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무조건 귀신 이야기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이 느끼는 불안감, 공포 분명히 실제였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혼자 겪기에는 이상한 일이 있던 꿈이든 현실이든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경험, 집이나 가게, 기도터, 사랑과 관련된 기묘한 사연이 있다면 무당쇼 밤의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장소는 일부 바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무당쇼 밤의 사연함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